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은영입니다. 목은 이색의 고대사 인식과 민족 사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나간 거는 한국 고대사 인식으로 나갔을 거예요. 목은 이색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그 모근 선생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이색 선생이 쓰신 모근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하나의식, 한일자 하나, 또 한마음, 일심이라는 것이 한 40회 이상 나왔고요. 또 천인 무간, 또 만물일체, 무라일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사실 그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이 유학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였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어느 때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모건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리학의 뿌리를 내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문집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건 선생의 특징이 계속 단군과 기자 이것을 그 시에 쓰시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모근 선생이 특히 그 흠모하신 분이 있어요. 고은 최치원 선생이죠. 그리고 또 두 분의 스승이 계셨는데 익제 이재현 선생, 또 행촌 이암 선생의 그런 사상적 만남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이렇게 좀 더 보니까 이제 그 한국 성리학과 천부경 요거랑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이런 모건 선생의 그런 사상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나, 앞으로 어떻게 그 현대 미래에 그런 구현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건 선생의 그 핵심 사상 중에는 그 하나의식과 한마음 사상,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고 시대의 단군 사상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여기서 이렇게 모근이 말한 그 마음은 곧 천심을 일컫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요순이나 공자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서 그 하나의식과 한마음 사상이 그 천인무라의 미분 상태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하늘과 사람 그리고 만물이 동일한 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천심이 모두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 한번. 제가 모건 선생 하면은 사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은 정몽주, 모근 이색, 그리고 또 야은 길재, 또는 그 도은 이숭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으로 시를 하나 이제 그 절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건 선생의 시를 한번 빌려서 읽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버림을 당할지언정 후일에 비웃음은 받지 말아야지 하고, 그 조선 창업을 반대하고 고려 유신으로서 명예와 절개를 지킨 분이시죠. 네. 또 그는 그 불사 이군의 그 의리 정신은 그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에도 이제 그 문장의 조종, 또 유학의 종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졌고요. 후대에는 이제 한국 성리학의 원천, 한국 도학의 시조, 그리고 성리학과 의리학을 집대성한 그 거유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모근집을 읽으면서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이 모근의 이제 춘추필법이에요. 이제 후학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제자겠죠. 선생님은 그
그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서예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춘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였는데 혹시 그 까닭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건 선생이 답변을 하십니다. 내 뜻은 본래 속뜻은 춘추에 있다.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외적으로도 아주 혼란기고 국외로도 원명의 교책이고 또 외교 사신으로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참 뭘 쓰기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필법을 이게 잘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이 큰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춘추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공자님이 그 노나라 이렇게 그 역사서를 쓰신 거죠. 네. 자, 다음 모군 선생의 그런 그 핵심 사상인 천인무관, 하늘과 사람이 간극이 없다라고 한 건데요. 이것은 중국의 천인무관 사상, 천인무관, 천인합일 사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우리 조선 와서 이제 많이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게 도통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도통을, 그러니까 도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주자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자에서 허형, 또 그 다음에 허형의 제자 구양현 이러고 또 이재현, 모근이색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권근이나 그럼 정도전이 됐든 조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원명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원나라 자기 스승의 그런 학통을 건너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 한국 성리학이 모건 선생님께서 하신 그 성리학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군 선생이 말씀하신 일체 사상과 무라 일심의 이런 한마음 사상은 이렇게 현대 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다종교, 다문화 이런 다인종의 그런 혼합된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 방안이 모군 선생의 사상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방 유학에 대종인 허형의 문인 구양현으로부터 이게 정주학을 수학하고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 수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당시 원나라 고시관이었던 그 유양원은 유양현이죠. 모군의 그 시험 답안지를 보고 의발이 의당 해외로 전해지리라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자의 도통이 동방으로 전해졌음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때 당시 이제 예견을 한 거죠. 예. 자, 모군 선생의 문집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역대 최치원 선생과 모군 선생은 일찍 이렇게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20살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런지 경사자집에 능통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사자집이라는 건 이제 경전과 역사서, 문집, 또 제자백과 이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글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써졌는지 그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불선 3교와 이게 제자백과의 사상의 이해가 깊습니다. 그리고 유불선 3교에 능통하면서도 유교적 본령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또 요순 공맹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파의 사상을 통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군의 사상은 이제 깊고 넓죠. 그래서 참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분의 모군 이제 문집은
70권이 된다고 그 이첨에 그 나와요. 그 동문선에 그 이첨이 쓴 그 모곤 선생 문집서에 보면 시와 문이 70권이 있어서 성대하고도 풍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55권입니다. 태종실록에 1417년이죠. 동갑잡기에 보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 서운관 소장 참서와 민간 사장의 요탄한 서적을 추납하여 이게 다 걷어들여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충북대 그 어강석 교수의 그 논문을 보면 이때 그 모곤 선생이 21세 원나라 이제 국자감 입학해서 68세까지 절필할 때까지의 그 시대 연대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모곤의 나이 그 34세부터 49세까지 약 16년 동안 시가 한 편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그 이때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4세부터 49세면은 모곤 선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죠. 그러니까 성균 대사성으로도 계시고 또 그 지공거로도 3번을 역임하시고 또 제자들을 거의 한 100명 이상의 제자들을 그때 뽑고 양성하고 그럴 때예요. 엄청난 그런 시를 지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혹시 나온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혹시 집집마다 가지고 계신 문집 중에 문헌에서 혹시 모곤 선생의 글이 있다면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곤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히 이제 모곤 선생의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 위에 중국의 그 정주학이 이렇게 입혀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 도학을 정주 도학을 이렇게 수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성명의리지학, 특히 성명학과 의리학을 합치한 성명의리지학의 이론을 이렇게 정립하고 한국 성리학에 이렇게 초석을 세우셨던 거죠.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모곤 선생이 그 성균 대사성이나 문화시중 또 지공거 특히 이런 요직을 역임하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교육진흥에 주력했을 때 요때의 글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시경을 읽는데 서경을 읽는데 뭐 100번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권근이나 그 행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행장 제자들이 기록한 걸로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곤의 사상은 이제 조선 건국을 도왔던 정도전이나 권근 또 이런 길제, 하륜 등의 이분들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율곡이나 퇴계 이황에 의해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저는 모곤 문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라면 저런 이제 혼돈의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게 어떤 우주가 분파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하나 의식, 한 마음, 일심 사상, 또 우리나라의 상고 시대의 단군 사상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천인무간 이랬잖아요. 이치는 본래 너나가 없어. 이치는 남과 내가 없는데 또 살아가면서 나와 내가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도에 들어가려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단적으로 그냥 정성스러우면 된다. 정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누구나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천하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모곤 선생은 이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부, 학문이 우선돼야 된다고 봤죠. 자, 단군 왕검에 이렇게 홍익인간 이게 나왔는데요. 그 제세이와 그 홍익인간 천인무관 사상을 이렇게 단군 왕검의 건국 이념인 이거 그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모건 선생의 시에 이게 이것이 동방의 풍속이 인수한 고장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군자가 사는 곳인데 중고엔 중간에 기자의 나라가 되었다. 기자조선이 되었다. 근데 그것을 새로 이렇게 질서 정연한 것은 이제 홍범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주무왕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중간에 이어지지 않았어요. 나라 이제 오래 가니까 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도가 이렇게 성해지지 않는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는 이게 다시 이게 도가 성해져서 아주 그 예양이 바르고 그렇게 됐는데 주지는 이미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유학이 어디서 이분이 왜 이렇게 쓰셨을까를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공자님이 그 수리부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저기 뭐야 창작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도 보면 요임금이 즉위하던 무진년에 동방에 처음 임금이 있었으니 그때는 하늘과 서로 통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모근 선생과 고은 선생은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신라 말에 이제 어려서 이렇게 그 중국을 유학 가고 또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분이지만 이제 국내에 와서는 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나라는 망했으나 또 이제 후대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재현 선생님은 이제 중국 성리학에 또 그걸 전수한 스승이시고 행촌 이암 선생은 그런 또 이제 한국 고대사 쪽의 스승님이십니다. 이게 모건 선생이 그렇게 스스로 밝히시기를 나는 그 행촌 선생님을 그 스승으로 섬기고 그 아들 이광과 그 조카들과 함께 놀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난낭비 서문에 나온 건데 이게 이 나라에 이제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풍류라고 하고 삼교를 포함하여 이 군생과 접해서 교화되고 감화돼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묘한 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나라는 특징이 참 어떤 기독교든 불교나 이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 이재현 선생님이시죠? 예, 그 이재현 선생님과 모근 이색 선생 그리고 가정이곡 선생님은 그 두 부작 가정이곡 선생과 그 모근 선생님이 이재현 선생과 그 좌주문생의 관계였어요. 스승과 제자. 그 중국 성리학의 영향을 받으신 거죠. 도통을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촌 이암 선생님은 아주 그 글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글을 쓰신 뭐죠? 우리 저희 그 뒷산에 있는데 천보산이 있어요. 그 천보산이 있고 천보산에 무슨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그 책을 쓰셨다고 하죠.
국가를 위한 도에는 선비의 의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학보다 급한 것이 없다. 사학이 분명치 않으면 선비가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평화 종교인 연합 이런 포럼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천자라는 것은 이게 동이족의 호칭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건 선생의 글에 보면은 늘 이런 게 나오죠. 천지는 우리의 부모요, 만물은 우리의 벗이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제 채용을 빌려온 이유가 있어요. 그 모건 선생 그 문집에 모건 시고에 나오는 얘기인데 백악산에 호종하여 짓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백악산은 지금의 북악산입니다.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산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려 당시에 남경이었고 개경이 이제 수도였는데 수도를 너무 이제 침략을 많이 당하니까 수도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공민왕을 호종해서 이제 여기를 온 거예요. 한양에 지금의 그런 북악산 여기 한양에 오셨다가 이제 시를 저었는데 무슨 시냐면은 비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귀신도 놀랐겠지.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의심하는데 누가 분명히 밝힐까? 독단 천부경 내용과도 부합하니 태양 받든 묻 관원은 폐옥을 울리누나. 구름이 어가에 연해 산은 더 빼어나고 비단옷에 바람부니 물은 또한 맑아라. 용안에 새로 기쁨 있다고 모두 말하니 당년에 나급 점친 주 성황이 생각나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독단 천부경 이게 나오거든요. 독단 내용과 천부경 내용이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단에 이제 그 모건 선생이 이렇게 쓴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천자는 동이족이 사용했던 호칭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또 땅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천자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을 빌렸는데 이 이제 AD 133년 때 사람이고 조조하고 이제 여포랑도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천부경 내용인데 이 천부경을 보고 이분의 느낌을 지금 쓰신 거예요. 기한을 정해놓고 공민왕이 계속 재촉을 했던 모양이에요. 기한을 정해서 비서를 보라 하네. 문장은 마치 투구 갑옷과 같고 필연은 마치 성책과도 같아라. 조용히 앉았음에 남은 흥미가 있어 호기가 아직도 가시지를 않누나. 그래 모건시고 권 10권에 나옵니다. 자, 이 그 환단고기를 보니까 천부경을 주해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전하기를 모근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모두 천부경을 주해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지금은 시속에는 비록 한 글자라도 정주하게 합치되지 않으면 묻 화살이 고슴도치 등처럼 쏟아지고 육아의 칼날이 사방에서 올라오니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가르침을 어찌 쉽게 논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지금 상황 이제 보니까 16년 동안의 기록이 시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요탄한 서적들을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각시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때에 모건 선생의 그런 천부경을 주해한 것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는 이렇게 꼭 쓰면은 시를 쓰면은 2장을 써서 하나 주고 갖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흔적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현재 문집에서는 천부경이라는 것이 한 번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무근 선생의 문집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모근집에 이런 요게 아까 이제 3일 신고 내용하고도 같은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강화도 만이산에 가서 이게 12수를 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요게 요것은 모건 이색 선생이 쓰신 부병루인데요. 어제 영명사를 들렸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었네. 텅 빈 성엔 한 조각 다리요 예스러운 돌엔 천추의 구름이로다. 기린말이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이 어느 곳에서 논이는고. 길게 읊으며 바람 부는 언덕에 서니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느나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그게 옛날에 그렇게 번화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평양에 저기 이제 부병루가 있는데 저희 이 북한에 가서 학술 발표 많이 하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기에 지금도 그 시가 있냐 그랬더니 뭐 있지도 않겠지만 볼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그런 자유 시간을 잠시도 주질 않나 봐요. 그래서 왼쪽에 그 평양에 그 조천석이라는 게 저게 물이 지금 차 있는데요. 지금 나무 사이로 정자가 보이고 있고요. 물이 차 있는 쪽에 빠지면은 조천석이 보인대요. 그리고 모건 선생의 이제 부병루고요. 네. 자, 천인무관 사상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길. 요거는 이제 제가 이기동 교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1심 수양 철학은 이제 양촌 권근에서 해제 이연적 퇴계 이황에 이르러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고요. 도학 정치 철학에서는 이제 정엄 조광조 선생에서 이제 율곡 이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그러니까 초탈 원융 철학에서는 이제 매월당 김시습,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양촌 권근의 그 부인이 그 행촌 이암 선생의 손녀죠. 그러니까 이제 행촌 선생의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명나라에 가서 쓴 시인데요. 이렇게 전설을 듣자니 태고적에 단군이 신단수 아래 재림하셨네. 임금대 동쪽 나라 다스렸는데 중국 요임군과 같은 때라오. 전한 세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해를 따져보면 1000년이 넘는다 하네. 그랬어요. 이런 뒷날 기자에 대해 와서는 똑같은 조선이라 이름하였네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시를 쓸 때 이제 부당한 대우 우리는 이렇게 신하로 하지 않았는데 독립국이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런 시들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리고 이제 모건 선생의 그런 성리학을 보면은 이제 어울림 사상, 저는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어울림 사상과 이게 하나됨 그런 거, 이제 천인무관론과 인간 주체의 문제, 또 현미무관론의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미분의 문제, 만사 만물이 구분 없이 하나라는 점을 이렇게 분석하였고요. 만물일체론과 이게 자연 친화의 문제에서는 만물이 동일한 성이므로 자연과 이렇게 사람과 일체되는 자연 친화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이 파사부에 나오는 내용은
모근 선생의 이런 어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모근 선생의 성리학 이것은 제가 이게 한국 성리학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느낌 제가 이제 연구된 게 하나라는 말에는 이게 심지어 이제 화의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국경으로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구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대일통을 이루려는 그런 큰 뜻이 담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모건 선생의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지금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하여 하늘의 밝은 명이라고 한다. 이 마음을 만물 모두가 골고루 풍부받았다 그러잖아요. 중용에 나오는 이제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시 위도요.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모건 선생의 특징이 저기에 지금 천명지 위 성이 들어갈 자리에 명, 심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더 이제 아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에 이렇게 너무 잡히지 않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모건 선생의 이런 그 천인무관 사상 이것으로 그 현대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그 갈등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또 이거를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